네, 출란교실입니다. 제가 오늘은 한 두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게 있어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목이 괜찮은데 이 출란교실만 하면 자꾸 목이 잠겨가지고 헛기침을 하게 되네요. 이것도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던데 가급적 안 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자꾸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입이 자꾸 말라요. 근데 이 출란교실을 그 조회수나 구독자 수는 상당히 적어요. 구독자 수가 지금 한 200~300명 되나요? 타수도 그렇게 조회수도 많이 나오진 않는데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예, 출란교실이 그렇게 이제 유명해졌나요? 왜 그러냐면은 거제도 신세계 농원 소개했더니만 전화가 어마어마하게 간답니다. 전화가 가는데 좋은 뜻으로 전화 가는 게 아니고 왜 가격을 얘기하느냐 등등 이런 얘기서부터 얘기를 한다는데 아니 그 출란 가격을 얘기하면 안 되나요? 난 잘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게 왜 그 구매하신 분들한테 안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그 좋은 난이 이거 나봐야 얼마 못 받습니다. 100만 원도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좋은가? 매독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더 관심이 가고 사람들이 더 천종 같은 거 억대로 호가한다고 맨날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난 가격 얘기하는 것을 꺼려 하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 좋은 이유라고 한다면 혹시 도둑이 들까봐 이런 건데 그 외에는 난 그 도둑이 들어도 그 많은 안 중에서 억짜리를 골라낸다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난초 가격을 얘기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 쉬쉬하고 암암리에 감추고 이러는 것이 아예 그냥 그 구조적으로 이 DNA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난개가. 그러니까는 난상인들이 가격 문의해놓고 파는 것이 오히려 잘했다고 어깨를 두드리는 칭찬하는 그런 이 세계가 된 거 아닙니까? 참 정말 제가 이 유튜브 하면서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한쪽에서는 억대, 2억대라고 자랑하고 한쪽에서는 가격 얘기하는 것을 안 해달라고 하고 도대체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1억이라고 했는데 자기는 5억 받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바가지 씌웠나? 이게 소문 날까봐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디오를 지워달라고 했어요. 못 보신 분들은 빨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외치는 오디오 가격 얘기한 부분은 지우고 원본은 멤버십 동영상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에는 저희가 올리지 못하는 동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멤버십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보는 영상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댓글을 이렇게 쭉 보고 있어요. 대충 보고 있는데 댓글에 대해서 좀 제가 대답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싶은 것이 있어요. 그거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출의 정의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소출에 대한 얘기, 화통을 씌워서 녹을 차단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상 이 소출은 안 해도 문의가 발현돼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소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꽃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꽃 얘기. 이 꽃을 그러면 소출을 해야 이거 화통 씌운 것을 소출이라고 한다면 화통을 씌운 것이 정상이냐 말이죠. 자연에서는 화통 못 씌우지 않습니까? 근데 자연에서는 사실은 자연적인 화통이 있어요. 그 부엽토 속에 있거든요. 그 햇볕을 못 봐요, 사실은. 그래서 뚫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 집에서 재현해 주는 거죠. 이 화통을 씌워서. 근데 이제 출란 같은 경우도 신화 때는 여배품, 이제 소출시키는 여배품도 올라올 때는
부엽토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생강근에서 나오는 것들은 오랫동안 빛을 못 보고 올라와서 빛을 이렇게 보면서 빛을 못 본 부분들이 색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긴 있죠. 그런 것도 이제 소출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자연의 부엽토에서 자연스럽게 소출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발적으로 발현이 산에서는 되는 것처럼 보이나 집에 가져와서 분해 심었을 때는 그 다음 신화는 조금 무늬가 흐리멍텅하게 나와서 산에서 나온 것처럼 다시 재현해보자 해서 소출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전형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소출들이 있습니다. 뭐 중투나 복륜 이런 것들은 굳이 화통 안 씌워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무늬도 있는 거예요. 호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꽃의 문제인데 이 꽃은 빛을 부엽토에서 못 보고 있다가 약간 이제 늦겨울 정도쯤 돼서 콧대가 신장하면서 이제 뚫고 나오죠. 그게 한 12월, 1월 뭐 요럴 때쯤 이제 뚫고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발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안토시아닌 성분이 확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화통을 씌워서 재현하는 것인데 그러한 꽃 중에서도 화통을 안 씌워도 되는 꽃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후발이라고 하죠. 후발. 우리가 이제 그 전시회 내보낼 때 좀 더 명료한 색깔을 내기 위해서 후발도 약간의 화통을 씌운 다음에 일지 화통을 벗겨서 빛을 강하게 찌어줘가지고 색을 더 명료하게 안토시아닌 성분을 더 확 끌어올리는 이런 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 홍화가 그렇습니까? 황화가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일종의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홍화 중에서도 그런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황화 중에서도 그런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일관적으로 죽음화는 언제 뵙겠다. 죽음화는 후발입니다. 뭐 홍화는 뭡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색화마다 후발 선발이 다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홍화다. 그래서 천편일적으로 뭐 언제 뵙게라. 이건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이 판판하게 찼다가 강한 햇빛을 딱 받으면서 그 녹이 벗겨지면서 그 빨갛게 그 색이 발현되는 그런 후발 색화들이 있죠. 황화도 그렇고 홍화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색깔이 난초 색깔의 오리지널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꽃들은 햇볕을 받으면서 점점 빨개지면서 시들어가요. 근데 이 선발황, 이 색화들은 색이 화통을 딱 벗겨서 색이 확 들어왔다가 녹이 점점 차면서 색이 흐리멍텅해지면서 시들어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오리지널이라고 보십니까? 색이 점점 변해가는 것은 나쁜 쪽으로 변해가는 것은 그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그 변해가는 것을 차단시키고 눈속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색이 점점 진해지면서 시들어간다니까요. 후발황화들은. 그래서 저는 후발황화, 후발홍화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이 소출을 그런 정도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어떤 분은 전시회 다녀왔는데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받던데 순수 에란인들이 출품해서 큰 상을 받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직접 배양해서 내 자신의 난을 작품으로서 작품 배양해서 출품해서 상을 받아야지 돈 있는 분들이 남의 난을 구입해서 출품하는 건 아무 전시가 없다고 봅니다. 전시회 상인가 짜고 비싼 난을 구매하여 전시에 내놓는 분들이 상을 받았다. 이런 거죠. 요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이런 게 있나 봐요. 아마 이분이 가서 보셔서 느꼈으니까 이런 글을 써주셨겠죠. 지금은 이제 뭐 이런 게 있는지까지는 뭐 있겠죠. 뭐 없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난초 전시회 한참 나갈 때는 상인들이 이 화분 하나를 들고 와서 이 꽃을 보여주죠. 난초를 보여줍니다. 보여줘서 한 1,000만 원 부르면 이게 이번에 연합전에 나가서 상을 받을 수 있겠나? 무조건 받습니다. 그래? 그럼 상 받으면 살게. 그러니까 상을 받는 조건으로 1,00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상을 받는 조건으로 1억, 상을 받는 조건으로 5천. 옛날에 다 이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인은 이 5천에 팔겠다, 1,000만 원에 팔겠다 하는 사람이 예약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상을 줘야 되겠죠. 예.
어떻게든지. 자기가 몇 천만 원 남는 장사니까. 그럼 로비 자금을 쓰겠죠. 그렇게 해서 상을 받은 예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다고 하니까 뭐 저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예측은 되네요. 어떤 분 새우사랑님이신데 이 밴드에 들어와 계신 분 같은데 왜 천정에서 무지가 나오는지요? 이거는 앞선 동영상에 제가 다 올려놨는데 뭐 처음부터 잘 안 보거나 또 봐도 잊어버리고 또 찾아보기도 어렵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란에는 키메라입니다. 키메라. 이 생각은 이 표피 조직에 노란 이 무늬들이 있죠. 노란 무늬들이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체세포가 변형이 돼서 나오는 변이종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생장점이 트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란 부분과 녹색 부분이 한꺼번에 같이 올라오면서 이제 중투로 발현되는 거예요. 중투. 이 노란색이죠. 노란. 자, 그럼 여기 이제 녹인데 이 세포 조직, 이 체세포에 다음 신화가 우연하게도 이 녹이는 데서 신화가 터버린 거예요. 이제 이거 지워볼까요? 이제 이 키메라를 제가 이 썸네일에 키메라를 이 생강근을 띄워놓고 올린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는데 벌브가 이렇게 있는데 이 체세포가 노란 것도 있고 녹색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데 우연하게 이 신화가 녹이는 데서 트는 경우죠. 그러면 이제 무지가 나오죠. 그러면 이 체세포의 녹이 많은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음 체세포도 녹이 많은 쪽에서 다시 또 무지가 나와요. 계속 이렇게 무지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이 노란색 체세포가 피해갔기 때문에 자꾸 소멸돼요. 물론 이걸 암세포 조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부른다면 암세포 조직은 갖고 있겠죠. 근데 그 암세포 조직이 아주 미세하게 성장도 안 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지가 계속 나오죠. 근데 여기서 중투가 다시 한번 피지 않겠나 해서 기대를 걸고 있는데 확률적으로 보면 희박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골고루 이게 키메라가 묻어있는 체세포에서 중투가 계속 나오는 것이 원칙인데 무지가 나왔다가 띄어내고 이 띄어내면 다른 쪽에서 신화가 다시 생장점이 발현돼서 신화가 나오면 확률적으로 보면 노란선이 묻어나올 확률이 많죠. 그러면 다시 중투로 갈 확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지가 나오는 건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워낙 고가에 나니까 끊지 않고 이걸 키워서 끊어낸 다음에 천정무지입니다라고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중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게 어쩌다가 하나씩 나오면 이해가 가요. 천정이 뭐 전국에 한 40척 정도가 뿌려져 있는데 무지 하나가 우연히 툭 나왔어. 그러니까 버리기 아까워. 그래서 무지입니다. 좀 싸게 한번 재미삼아 키워보시면서 중투 나올 거 한번 기대해 보세요. 이런 정도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천정보다 무지가 더 많아. 천정보다. 뭐 무지를 5-6푼씩 쫙 깔아놓고 천정 무지라고 하고 어떻게 5-6촉을 갖다가 꺼내내냐 말이죠. 이 천정에서 5분이 있는데 5분에서 다 무지가 한 번씩 다 올라와서 끊어내야 5촉이 되는 건데, 아니면 한 분에서 천정 무지가 5촉이 계속 올라왔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품종이 고정이 안 됐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하품 취급하잖아요. 중투가 계속 나오지, 중투가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럼 품종 고정이 아니잖아요. 명명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하품이죠, 하품. 근데 그런 상식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 무지가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무지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렇게 무지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 가능한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밴드나 유튜브에 이렇게 지금 천정 무지 치면 판매한다고 쫙 한꺼번에 몇 분씩 깔아놓고 판매하는 영상이 지금도 떠 있거든요. 근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많이 무지를 생산해냈냐 말입니다. 여러분들 호정이나 진주수 또는 뭐 무명 중투 키우고 계신 분들이
제가 한 5년 정도 여유를 드릴 테니까 거기서 무지를 갖다 한 몇 초 뽑아내라 그러면 뽑아내실 수 있겠어요? 못 뽑아냅니다, 그거. 힘든 작업들이에요. 근데 완벽한 무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이 무지가 너무 많다고 본다면 과학적으로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씨를 받아다가 실생으로 뿌린 거예요. 뿌리면은 엽성의 형태는 부모를 닮아가지만 전부 다 무지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 방법 말고는 무지가 많이 생산되는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댓글을 달아서 좀 알려주십시오. 네. 무지가 도대체 몇 분을 키우고 있는데 천종을 그 천종에서 무지가 대체 어떻게 생산되는 것인지. 탐공 아토닉을 질문하신 분은 직접 사용해 계신 분이 답글을 잘 달아주셨네요. 그리고 이 무질서 비료 제가 이거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도 뭐 작년에 사실은 소개를 했던 거죠. 소개를 했던 건데 자꾸 또 소개해달라 해서 반복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입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이 경력이 꽤 40년 가까이 난을 키웠는데 중국, 한국, 일본 출란을 구분을 못하더라. 이런 말씀을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오늘 요 얘기를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출란 교실 시작하면서 난의 역사를 한 4편 올렸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공부는 역사부터 하는 거예요. 수학을 공부할 때 뭐부터 합니까? 덧셈, 나눗셈, 1, 2, 3, 4. 그러니까 수학의 역사죠. 애초부터 수가 탄생하는 것부터 쭉 거슬러 올라오는 겁니다. 미술도 그렇고요. 뭐 과학도 그렇고 뭐 인문학 뭐 전부 다 과거에서부터 학문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쭉 훑어내 가는 과정이 학문의 과정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그걸 마스터한 다음에 졸업해서 남들이 하지 않은 것을 창작해내는 거죠. 이것이 학문의 발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들이 해놓은 걸 그대로 카피하는 것은 발전이 아니죠. 카피죠. 그래서 이 난의 역사를 반드시 난하시는 분들은 알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를 가서 그런 쾌쾌 묵은 역사를 알라는 게 아니라 이 난 문화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서 우리 현상에 지금 자리 잡고 위치하고 있는가. 이 현상을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남 역사를 올렸는데 거기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중국, 한국, 일본 난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하고요. 어떤 분은 우리 산에 일경구화가 나온다. 구화 또는 유향종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올리신 분이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중국에서 씨가 날라오는 거예요. 황사바람에. 네, 우리나라에서는 애초에 토착식물이 아닙니다. 없었어요. 그 황사바람에 씨가 날라오면서 한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출란씨도 날라옵니다. 네, 출란씨도 날라오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난이 우리나라 난이고 우리나라에서 또 일본으로 건너갔고 또 그 황사바람에 출란씨가 일본까지도 건너가고 해서 막 복잡하게 뒤섞여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각자 살아나는 환경에 따라서 이 살아남기 위해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조금씩 형태를 달리한 것뿐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분에다가 심어서 다시 환경을 맞춰주면 신화가 나오고 하면서 다시 우리가 그 중국에서 봤던 그런 유형의 형태가 없어지고 우리가 원했던 고유의 한국 출란 같은 모습들이 다시 재현돼요. 이것은 제가 출란 교실에서 산책을 갔는데 이 한 1m 정도 되는 이 난초 잎을 제가 일부러 캐갖고 왔지 않습니까? 캐갖고 와서 이거 중국 난 같은데 한국에서 잘한다. 그리고 중국에서 사갖고 온 난 중에서 진짜 한국 난 같은 걸 이 비교해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보여줬는데 어쨌든 그 1m짜리 되는 난이 1년이 지나서 신화가 나왔는데 신화는 완전히 한국 신화 같은 신화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한국에서 산에서 삐쭉삐쭉 키가 크고 볼품없이 자라는 멋대가리 없는 엽성이 분에서는 앙증맞고 단아한 엽성으로 바뀌더라 하는 것을 제가 실증적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구분 못하고 또
구분이 돼도 의미가 없다. 구분이 돼도 구분하면 뭐 하겠습니까? 끝으로 신세계 농원 사장님한테 이제 본의 아니게 좀 불편함을 끼친 거에 대해서는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잘못한 점이 인터뷰하면서 하등에 잘못한 점이 없는데 그렇게 걱정을 하시네요. 오늘 출란 기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